집회하시느라고 많이 지쳐졌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1절 우리 투쟁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 그러대요. 3.1절이 무슨 100년 전에 촛불혁명이었다. 참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참 3.1절을 생각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태극기, 그죠? 3.1절 태극기 들고 했지 않습니까? 33인. 지난번에 남강규 교수께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남북한의 비교를 했잖아요. 누가 과연 일제 앞잡이들이 건국을 그들은 이제 우리가 8월 15일 이렇게 하고 이어서 또 유엔에서 아무튼 여러 질곡의 과정을 거치지만은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유일한 합법적으로 유엔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유엔의 동시가입은 그냥 동시가입에 불과하지 지금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를 8월 15일 건국 70주년을 이 정권은 좌파 정권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 뿌리 자체가 우파, 보수, 우파, 기독교, 그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쭉 우파의 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인정하기 싫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북한의 그 건국 70주년하고 섞어가지고 하는데 3.1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3.1절을 왜 100주년을 남북한이 하려다가 이거 미국 저기에 밀려가지고 이슈를 두 개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슈를 덮어버렸어요. 덮고 3.1절을 이제 정부 행사를 해가 100주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뿌리를 어디 가서 봅니까? 임정에서 보거든. 임정에서. 그래서 그게 안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의 그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데 뿌리를 찾고 있는 것. 이게 지금은 실질적인 이제 역사 전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지난번 20대 국회 19대 말부터 국회에 어떤 포스터가 많이 붙었느냐? 100년 전쟁이라는 얘기가 많이 붙었어요. 100년 전쟁. 좌파들이 그렇게 쓴 겁니다. 아직 100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게 여러분 문재인 씨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재인 씨가 그걸 내용을 다 알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에 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훈장 수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세던 말이 친일파 척결이 정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3.1절 이후에 사법 소위 말하는 이 검경 이제 그 개혁을 통해서 확실한 경찰 검찰을 장악하고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 역사 전쟁의 핵심으로 5.18을 건드렸는데 이 덜 떨어진 자유한국당이 대처를 잘못해서 5.18 문제는 그냥 그렇게 죽으면 그런 식으로 5.18 문제를 매듭을 짓고 그것도 제명시킨 사람이 보수 우파의 참군인이에요. 참군인 1호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길은 그야말로 군인의 길, 올바른 길만 살아온 보수의 표상인 분을 5.18 말 한마디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역사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5.18 넘어가면 그 다음에 3.1절 넘어갔잖아요. 작년에 건국 100주년 넘어가 버렸어요. 건국 70주년. 원래 3.1절 넘어가고. 자, 3.1절 가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훈장 주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친일 정상. 여러분 이제 역사 전쟁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 역사 전쟁은 국민의 정서를 교묘하게 건드리는 역사 전쟁을 하면서 그 안에를 보면은 체제예요. 체제.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계층들을 중심한 막스 레닌 체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라고 문재인이 새로운 질서를 선언을 했어요. 그 맥이 지금 계속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기조는 한미동맹,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예요. 이걸 뒤집어서 중국 공산당하고 한반도에 있는 북한 공산 세력들, 주사파, 봉건 왕조국가하고 남한에 있는 반미주의자, 이 공산 친북,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이 단결을 하는 겁니다. 추미애가 공산당 회의에 간 거 아시죠? 확인을 못했는데 그때 간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체제 싸움은 이제 그냥 사회주의, 민주주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말하면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를 들어간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이주천 원장님은 공산화 3단계로 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제가 그러잖아요. 체제 전쟁과 역사 전쟁의 싸움은 밀리면 죽는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보수의 마지막 보루가 뭔지 5.18을 저렇게 할 때 두 가지 면이었어요. 하나는 자 이참에 더 이상 보수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자. 두 번째는 자기들이 가장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청와대 문시 가족 문제, 그 다음에 손혜영은 그것도 뭐 가족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드루킹도 가족하고 청와대 핵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문제,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경제 참사 문제, 인사 참사 20가지고 하려했는데 블랙리스트가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나옵니까? 보건처는 보건처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김태우 수사관 말대로 300개 기업에 600명에 대해서 쳐냈다는 거 아니에요. 쳐내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두 가지로 두는 거예요. 5.18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지금 뭐 앉아가지고 김진태가 어떻고 김진태가 우경화가 돼가 있고 극우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을 점령했다 이거요. 좌파들하고 소위 말하는 좌파들하고 내각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연방제 세력하고 내각제 세력이 야합한다. 그것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태극기 세력이 강경하고 우익 극우 세력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지만은 실질적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연방제 세력하고 이 내각제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세력이 손을 잡은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가 우연히 5.18 문제 그것이 저렇게 전 언론 방송 좌파들이 또 좌파 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단체장 대구의 시장은 또 사활을 하고 이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이 기본의 전쟁 싸움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떨어진 일들 임명진부터 홍준표 여러분 잘 임명진 홍준표 그 다음에 김병준 체제 실질적인 보수 정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사람들이 지금의 보수 우파의 가치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 보수 우파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렇기 위해서 그분이 했던 건 뭡니까? 정교조를 법에 넣어줘 만들어. 누가 무슨 소리하고 민노총이 그런 투쟁을 해도 민노총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정교조를 법에 넣어줘 만들고 여러분 민노총을 무력화시킨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년 가까이 감옥 가 계시니까 이제 느끼시겠어요? 이 민노총이나 정교조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한애국당은 이 체제 싸움에서 벌써 져버렸고 역사 싸움에서 가면은 결국 어디까지 갔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건국 논리를 깨버린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 수개로 몰입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논리로 체제를 만들고 역사를 왜곡 역사를 만들어내고 자유를 빼버리고 다 함께 더불어라는 거죠. 김일성의 어록에만 더불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 민족끼리 이런 논리로 만들어면 저항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쪽 소위 말하는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면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총리했던 사람 좋아하고 시장했던 사람 좋아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지금의 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체제 역사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live and die.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함을 모르는 사람이 또 보수 우파 정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유성민 들고 돌아오고 김무서희하고 손잡고 우리는 거꾸로 몰고 좋잖아요. 좌파들도 야 잘됐다. 너가 거꾸로 몰아라. 역사 체제 전쟁에 반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건 유일한 태극기 세력. 유일한 이게 역사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중에 이 지금의 이 심각한 5.18 문제가 왜 저렇게 자기들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에 제명하는 순간에 이게 폭풍우가 온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냥 5.18의 유공자 문제 그 뭐 폭도 문제 한번 얘기하고 북한 그거요. 자유한국당 이랬댔죠. 5.18 특별법 그 다음에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북한군 개입 문제를 조사하게 돼 있다 내용 안에. 자 그러면은 망언을 했다 치자. 그러면 그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이거를 김병준이라는 회색군자잖아요. 이거는 우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비대위원장 하면서 나경원이라 하는 아무 전략적인 생각도 없고 이게 밀리면 어떤 상황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 친일 청산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당원들끼리 지금 싸우고 태극기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바로 5.18에 밀리니까 5.18에 밀리니까 친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칼을 갖다 댄 거예요. 지금 이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와주는 국회의원도 없이 청와대에서 암만 얘기해도 김무성 대표 때 돌아서 가지고 웃어쌌고 유승민 원내대표 되자마자 저쪽에 5.18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나 단독 주고 이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뿌리를 뽑는 수밖에 없구나. 자, 이 종북 좌파 친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의 뿌리를 뽑는 수밖에 없다. 자, 암만 얘기해도 핵은 벌써 5차 6차 택배
핵실험 다 해가지고 핵 60개, 50개 가지고 있다 하지. 방법이 없다. 참수부대 만들어가지고 뿌리 뽑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설마 유승민, 김무성 같은 이 배신자들이 나타나려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설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저렇게 무력하게 굴종할 줄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딱 지금 5분 했어요. 5분.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게요 이제 전쟁이 들어가 버리는데 전쟁을 막을 6.25하고 똑같이 돼버렸다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군인은 일요일날 다 놀러가 버리고, 군대는 저기는 탱크 들고 못 사는데 우리는 뭐 해치선선입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미군 공격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가 있고, 지금 체제 역사 전쟁이 그런 거예요. 싸워야 될 야당은 야당은 다른 야당은 야당도 아니에요. 그나마 쳐줘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똥단지 같은 지금 얘기가 뭐라 합니까? 합쳐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75%가 15% 정도는 오세훈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60% 정도는 60% 정도는 황교안이가 야 이제 박을 묻고 새롭게 보수. 이게 지금 보수를 만들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걸 만들면은 유성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체제 전쟁에 엄청난 탈란에서가 있는데 유성민, 김무성 다 안 된다. 저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 게 그래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실망하지만은 제발 김무성, 유성민이 안 되니까 다 내치고 역사 체제 전쟁, 이것은 한내 두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당이 목숨을 걸고 역사 체제 전쟁 할 수 있는 사람만 21대 국회로 들어가자.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왜 100%를 바꿔야 되는지, 그래도 20% 남겨주고 80%를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싸움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모여가지고 황교안이 유승민 데리고 와가지고, 유승민 친한 친구니까 지금 체제 역사 전쟁 이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친한 친구라고 당대당 통합하자고요? 그래 모이면 된다고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임명진, 홍준표, 김병준 이 체제, 앞으로 황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제가 지금의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의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저같이 경찰, 검찰 조사 한 9군데 받아보면 다 도망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어. 전 돈도 없어요. 자식도 하나밖에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돈도 많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혜택도 많이 누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이 체제 역사 전쟁의 주인공 아닙니다. 체제 역사 주인공은 확실한 이 체제 역사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자기 가족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투쟁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지가 덜구린 사람. 그리고 용기라는 것은 젊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체제 역사 전쟁은 100% 진다.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바꾸자는 이유는요, 내각제, 이원 직정부제 세력 몰아내지 않으면
야합니다. 언뜻 보면요. 언뜻 보면은 이원칙 정부제 세력이나 내각제 세력하고 연방제 세력하고 비슷해요. 언뜻 보면은 간단하게 뭐가 다르냐? 체제가 다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 요거 딱 아시면 돼요. 제가 그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튜브 한 1000만, 2000만이 봤으면 좋겠어요. 1000만.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이 싸움의 정점에 그래도 우리 이주천 원장님이나 박대우 총장님이나 또 우리 최고위원 허평한 대표 또 공동대표님들 또 우리 시도당 위원장 우리 당원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서 버티지. 그렇지 않으면 체제 전쟁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죽는 거예요. 헌법상 법적으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어서 오늘 바다도 좋은데 다 바다로 다 들어가서 죽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애국 국민들 그냥 바다 다 죽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분노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이자 먹자. 여러분들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 힘듦이 제가 피부로 물 한 잔 주지 와닿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서 그냥 우리도 이자 먹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자 먹는 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 손자들, 손녀들, 야들은 어떻게 해요? 북한에 폐기 안 합니다. 북한핵은 정확하게 햇빛 정책을 통해서 김대중이 북한 핵 개발 도와준 거예요. 국민 속인 겁니다. 절대 핵 개발 안 한다. 자기 책임진다. 그 다음에 북한 핵 실험 막 한창 하는데 노무현이 북한핵은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니다. 방어용이라고. 전 세계 다 내가 대변인 했다. 그럼 국민 또 속였어요. 지금의 문재인은 뭔지 아십니까? 북한 핵국가로 인정해요. 인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방제로 가는 제1첩경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 비슷해야 되잖아요. 연방제라는 게요. 경제적으로 50배 차이 나는데 군사적으로 핵을 가지면 경제 50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연방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역사의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가야 되느냐? 우리는 뭘 믿고 가야 되느냐? 바깥에 태극기 든 사람들도 분탕하고 당원들끼리도 싸우고 또 바깥에 태극기 든 사람도 무슨 해가지고 또 잘났다 캐사치 이 지금의 얘기를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유튜브 농객들한테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런 지금의 진행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대한애국당이에요. 자 그러면 안 죽으려면은 우리가 다 같이 죽어보면 돼. 그렇지 않으려면은 살아야 되고 그 삶은 체제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우리 애들한테는 핵 없는 나라 제가 강조하잖아요.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친북이라 종북이라 주사파다 이 빨간 색깔들을 뿌리째 뽑아내야 된다. 그건 뭐냐? 김정은을 드러내야 돼. 김정은을 드러내는 수가 없어요. 드디어 14번째 조은진을 죽이라고 지령이 내려왔어요. 14번째.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연설 2부 연설은 잘 들으셨죠? 자, 말로 유치원연합회 원장님들 말로 우리 죽일락 하냐. 그래가지고 어제 3만 명 엄청난 인원이 모였어요. 택시 기사분들 화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살했는데도 각자 모여가지고 저항하다 보니까 또 안 돼. 그것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빼버리고 하니까 됩니까? 개인 택시분들 연합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조직이 덜 되어 있고 원전 문제 지식인들 원전 다 납부가 안 된다. 1.5배 전기요금 1.5배 오른다. 지금 이제 한전 적자 나오고 한수원 적자 나오니까 이제 전기요금 조선동아에 동선중앙에서 전기요금 당연히 올리는데 거짓말하지. 우리가 2년 전에 했던 얘기 아니야. 2년 전에 원전 깨부수자 말자 얘기했잖아요. 지금 각 분야에서 불만은 막 이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뭐 가보세요. 기업하는 사람은 호남이고 경상도고 전라도고 이런 거 없어요. 충청도 기업하는 사람은 다 돌았어. 52시간 근로제 못 견딥니다. 중견기업까지 못 견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태극기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파생에 젖은 거야. 보수 정당은 당연히 의석을 가지고 국무총리나 했던 사람이 당대표하고 단체장이나 했던 사람들이 당대표하고 그냥 보수 대통합 반문연대 뭘 말 좋잖아요. 반문연대. 반문연대 핵심이 지금 역사체제 싸움인데 요거는 속 빼고 왜 그 싸움은 두렵잖아요. 그건 자기 목숨을 바쳐. 반문연대가 아니라 체제 역사 전쟁은 현직 국회의원, 보수 국회의원은 다 죽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니 전쟁 때 다 죽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이번에 체제 역사 싸움 이제 드디어 7.1청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100년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3.1 100년 전쟁이 지금 그들이 노리고 있던 벌써 5년 전에 얘기했던 이 100년 전쟁이 이제 앞을 벗고 5.18 대응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화면을 연 겁니다. 자기들이 가부조가 했던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이 장막을 걷었어요. 100년 전쟁 7.18 청산.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군비를 모아야 돼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말만 하고 욕만 하고 위원장이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그거요. 저는 이제는 국민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대통령께 이거 썼어요. 편지를. 국민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체제 역사 전쟁에 우리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저항 세력도 없습니다. 왜? 야합이 편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 같이 110차 밖에 태극기 들고 투쟁하고 막 싸우는 것보다야 우리가 그냥 야합해가지고 우리 거 챙기고 있으면은 막 안 되나? 얼마나 편합니까? 투쟁 안 하고 길거리 안 나오고 그냥 역사체제 전쟁은 막 대한민국이 죽기나 하겠나? 그래가 뒷주머니에 놓고 그냥 야합하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트남 장난다.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려놓을 거. 제가 여러분들 제가 했는 얘기 다 작은 애국심 내려놓자. 작은 애국심. 그 얘기를 내가 수도 이 체제 역사 전쟁이 언젠가는 세력들이 장막을 걷고 민낯을 드러내고 그들의 음흉한
그 역사 전쟁, 최대 전쟁을 나타낼 텐데 그게 언젠가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작은 애국심 내놓고 싸우지 마세요. 서로 소송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서 서명대도 장날 서명은요, 좀 큰 장날 서명, 특히 강원도 큰 장날 있잖아요. 동해 장날, 뭐 큰 장날 서명 다 가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1, 2년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잘 서명 가서 국민들한테 당부 돌리고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지 않으면 역사 체제 전쟁이 가고 여러분 제가 역사 체제 전쟁 지금의 친일파 청산 문제하고 이해찬이 100년 정권을 집권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 애국 국민들이 다 유튜브를 보시고 이 유튜브 우리 당에서 적극 퍼날라서 많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3.1절은 아무튼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믿을게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정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상을 초월할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멈출 수가 있다. 저 붉은 기차의 폭주를 멈출 수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오로지 국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는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정계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도 국민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작은 애국심 내려놓고 좀 더 국민한테 다가가고 국민들을 껴안고 3.1절 가자. 3.1절 이후도 3월 9일도 있고 10일 집회 있잖아요. 이제는 3.1절을 계기로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걸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이제 제가 한 20분 했습니까? 한 30분 했나? 20분 했는 거. 그 다음에 이주천 원장님이 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대대적으로 퍼날라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태극기 들었는 그 결과가 저는 자신 있는 게 그렇게 되면은 8월 15일 내에 대통령 나오십니다. 대통령 나오십니다. 8월 15일 내에. 왜? 100만 명 모이면은 그래서 이 절박한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제는 우리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위대한 정당인지 또 이 정당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가는 건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